안녕하세요. 바이크 타는 트레이너 라이드핏입니다. 오늘은 CBR 650R하고 CBR 500R 이 두 기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타보고 나서 두 개의 장단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00R을 사야 될지 650R을 사야 될지. 근데 이 두 기종 둘 다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500R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고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 4기통과 2기통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점을 조금 어느 정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지금 찍게 됐습니다. 오늘 먼저 650R은 저번에도 제가 재원표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오늘 역시 500R도 이렇게 재원표를 이쪽에다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개의 기종은 거의 디자인상으로는 차이가 크게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옆에 모습도 거의 형제 같은 느낌이라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650R이랑 500R 같은 경우에 이제 머플러 형상이 좀 다른데요. 이게 4기통, 2기통의 차이보다는 그냥 디자인의 차이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숏 머플러랑 저렇게 롱 머플러 둘 다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디자인 자체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데 펜다리 스킷 자체가 쟤는 순정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저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숏 펜다리 스킷을 많이들 바꾸세요. 이렇게 전면의 모습을 봐도 둘 다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사이드 미러 부분도 둘 다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광각 미러 두 개를 같은 걸 사서 달 수가 있고요. 윈드 스크린도 지금 제가 동일한 걸로 맞춰 놓은 거예요. 두 개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의 똑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맞춰 놓은 거고요. 타이어도 미쉐린 로드 5, 로드 6로 맞춰 놨습니다. 저는 로드 6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로드 5로 지금 되어 있고요. 두 개의 주행 질감도 거의 비슷해요. 타는 사람 마음대로 탈 수 있어요. 두 개의 또 시트고도 약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650R은 조금 더 높아요. 이게 810, 820 정도, 얘는 이제 780, 790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1, 2cm 차이인데 보통 여자분들 시트고가 낮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발을 완전히 구부린 채로 뒤꿈치를 대고 거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앉을 수가 있어요.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 양발을 완전히 구부려서 닿는 거는 저한테는 이제 키가 176이기 때문에 동일한데요. 이게 키가 165만 돼도 얘는 굉장히 편안하게 앉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을 뻗었을 때도 탱크에서부터 손잡이 핸들이 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뻗어도 괜찮고요. 달리는 주행 때는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니그립을 했을 때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셰퍼 핸들이 이렇게 확 들어오지는 않지만 여기서 팔꿈치 이렇게 살짝 붙이면 되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탱크 형상입니다. 저번 영상에도 CBR 650R은 한번 앉아봤는데 오늘도 어쨌든 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동일하게 한번 다시 앉아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양발 완전히 착지 가능해서 뒤꿈치 붙인 채로 앉을 수 있고요. 저한테는 두 기종이 그렇게까지 크게 높이의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뻗었을 때 500R보다 650R이 아주 조금 더 뻗는 느낌이 있어요. 한 요 정도 더 뻗어 주셔야 되고 달릴 때도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조금 더 수그린 자세, 500R은 한 요 정도였으면 얘는 조금 더 수그린 자세가 나와야 되고 기름 탱크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살짝 더 붙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 탱크 위쪽에서 이제 운전자가 바라본 시점에선 이렇게 계기판의 모습은 650R의 느낌입니다. 500R의 이제 운전자의 시점은 이렇게 계기판 이렇게 있고요. 번호판이 나오네. 이제 이 두 CBR을 형제 같은 녀석들을 하나씩 나눠서 타고 같은 코스를 제가 한번 라이딩을 해보고 그리고 짧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가볼게요. 슉. 이기통 소리 오랜만에 우르릉 우르릉 좋았어.
핸들의 높이가 아주 높아요. 너무 좋아. 시작부터 진동 좋았어. 650R하고 500R 중에서 특히 500R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디자인을 가장 좋아하는 녀석이에요. 이상하게 650R보다 저는 500R이 더 이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빵 크기 뭐 이런 거를 중시하는 좀 분위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뭐 타다 보면은 너 뭐 몸에 비해 작아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뭘 타도 원래 작아요. 오토바이는 그 몸의 크기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솔직히 125나 이런 거는 아예 탈 수 있는 바이크 자체가 없겠죠. 오토바이는 본인이 디자인 이쁘고 재밌게 탈 수 있으면 그게 전부예요. 오토바이라는 녀석의 순수한 재미를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이제 선택하는 그런 기종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디자인이 1번이고, 두 번째가 낭낭발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냥 천천히 다니면서 너무 빠르지 않게 다니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기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튜닝되어 있는 걸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원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그게 잘못됐다, 뭐 그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500R은 조용하게 다닐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저한텐. 그 2기통 특유의 이 소리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오르르르르르릉 하는. 오토바이는 4기통이지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지만 2기통의 소리도 저는 분명히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어릴 때 봤던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오토바이라고 나오는 것들의 소리가 대부분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달릴 때도 어렁, 다시 어르렁 어르렁 하는 뭐 이런 소리, 다 매력 있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4기통의 소리가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흔히 말해서 4기통 뽕을 맞은 게 아니라면 2기통을 가지고 노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다. 충분히 매력있는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 차예요. 특정 RPM에서 오는 진동이라는 거는 CBR이라면 갖고 있는 그런 이거를 뭐 나쁘게 얘기하면 고질병이다 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병이라고까지 하긴 뭐하고, 그냥 CBR이라는 녀석은 어쩔 수 없이 진동이 있구나. 충분히 매력있는 소리와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는 이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는 차는 확실합니다. 한 3년 정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타면서 너무 기변하고 싶어 이런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제 집이 인천인데 강원도나 이런 데도 정말 많이 다녔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밌게 타고 있는 녀석이에요. 오히려 이게 650R보다 무게도 더 훨씬 가볍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기민하게 움직여주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남들이 2기통이잖아 이런 것만 얘기 안 해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이 녀석을 타면서 500R을 타면서 불만족스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모든 게 우수한 올라운드. 트레이너라는 직업의 특성상 밤늦게 퇴근할 때가 많은데, 아주 짧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라이딩을 근처로, 멀리 갈 시간은 없고 근처로 갈 때 자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오늘은 갯벌밖에 없는데도 낚시를 하시네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낚시를 하는 거지? 시간이 없을 때 잠깐 그냥 이제 바람 쐬러 정말 그냥 라이딩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보러 오는 건 아니고 그냥 오토바이가 너무 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을 때 한 번씩 오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오늘처럼 이렇게 리뷰 같은 걸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도로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일자예요. 그냥. 그래서 초보 운전자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하러 오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딘지 안 알려줄 건데 뭔가 알려줘서 여기에 사람이 많아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나만 할 거야. 내 산책로란 말이야. 저 끝에 솔창공원은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송도의 솔창공원은 저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보통 라이딩을 하면 산길이나 아니면 옆에 바다를 낀 도로가 있으면, 해안도로가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라이더 분들이라면 뭐 자신만의 그런 좀 힐링할 수 있는 도로 코스를 몇 개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야 이제 당연히 멀리 가면 이쁘고 좋은 데도 많겠지만 꼭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도 잠깐이라도 내가 조금 달리면서 내 기분을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을 알아두셔야 오토바이를 탈 때 계속해서 지루하지 않게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여기부터는 마이크의 위치를 한 번씩 바꿔볼 텐데요. 이제 제가 말하지 않고 이제 하나씩 수음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쨌든 4기통과 2기통은 엔진음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배기음 자체에. 그래서 이번에는 배기 소리에 대한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배기를 스윙함에 달아서 2기통 되게 웃기네. 2기통의 소리는 배기가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 오로롱 하는 소리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를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배기가 뒤로 빠져서 나가기 때문에 소리를 본인의 배기를 이렇게 멈춰 있을 때가 아니면 잘 못 듣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자가 들었을 때의 소리는 엔진음에 가깝다. 이 앞쪽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오는 핸들 쪽에서 올라오는 그 엔진음을 더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엔진음의 차이도 650R이랑 500R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500R의 엔진음 쪽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 정도의 소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떻게 수음이 됐을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잘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650R을 똑같은 코스를 또 다시 와야겠죠. 500R을 주차를 하고 가서 650R로 바꿔 타고 오겠습니다. 650R에 비해서 500R은 분명히 핸들 포지션이 편하다, 탱크의 형상 자체가 니그립이 조금 더 편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가 너무 좋고요. 지금 계기판상 연비가 27 정도 나와요. 항상 28 정도였는데 오늘은 27 정도가 나오는데 항상 28구가 나왔었어요. 연비 아주 우수한 편이에요. 말이 안 돼요. 솔직히 그거 하나로도 얘는 모든 게 용서가 가능하네요. 나름 코너링도 굉장히 준수하게 잘 돌아 나가고요. 진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간질간질하네요. 이 CBR의 진동이라는 게 손뿐이 아니고 엉덩이랑 그리고 발바닥이 좀 간질간질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발바닥을 누가 간질간질하는 그게 있어요. 엉덩이하고 발바닥 그리고 손바닥 이렇게 정말 특이한 진동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타다가 적응을 하면 뭐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건 아닌데 처음 타보는 사람들은 좀 당황하고 저도 처음 탔을 때 좀 당황했죠.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저번에 i6를 타던 우리 금쪽이 같은 경우도 처음 타고서는 굉장히 당황한 진동이긴 합니다. 타다 보면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이 많이 쓰이는 정도는 아니에요. 신호 위반하시네. 그냥 가시네요. 가끔 이런 도로는 저런 게 제일 좀 무서워요. 화물 기사분들이나 영업, 직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이렇게 조금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이런 공사를 많이 하는 도로에서 만나다 보면은 무서울 때가 조금 있어요. 그거는 확실히 좀 안전하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 좀 조심을 서로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 제 목숨은 제가 지켜야 되니까 항상 사주경계 철저히 하고 잘 도망 다니면서 재밌게 라이딩을 해야겠죠? 아무튼 큰 차는 조심하자. 오토바이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큰 차가 주변에 있으면 잘 도망쳐야 됩니다. 또 한 명의 라이더분이 여길 놀러 오셨네요. 원래 솔로 라이딩을 할 때도 항상 재밌게 탈 수 있어요.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드라이브 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른 느낌이라서 너무 혼자서도 잘 놀아요. 오토바이 탈 때는 진짜 혼자서도 잘 노는 것 같아요. 다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행할 때 제가 제일 편하게 타는 자세인데 탱크에 손을 이렇게 팔꿈치를 걸치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가는 이거를 제일 저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여기다 손을 얹어서 타고 또는 누구는 자기 허벅지에 이렇게 손을 올리는 분도 있는데 아무리 편한 포지션을 만들어 놓은 차라고 해도 스포츠 바이크들은 어쨌든 처음 타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오토바이를 처음 탄다? 근데 거기에 스포츠 바이크다? 뭐 스쿠터나 이렇게 일자로 생긴 애들이 아닌 녀석들을 탔을 때
스포츠 바이크라고 나온 형상의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핸들이 조금 밑에 있어요. 이 500R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하게 많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당연하게도 이제 타기종들 이제 스쿠터나 크루저 아니면 이제 네이키드 뭐 이렇게 손을 앞으로 뻗어서 타는 애들하고 비교하면 무조건 핸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처음 스포츠 바이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카울이 달려있는 이런 아이들을 탔을 때는 500R, R3, R125 뭐 이런 애들 125cc 조차도 불편한 핸들이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한번 출발해 볼게요. 바로 어색해. (500R을) 타고 내리고 바로 650R로 갈아탔는데요. 되게 이상해요. 웃겨요. 이게 정말 아주 핸들이 조금 더 낮은 것 뿐인데 뭔가 조금 더 바로 느낌이 오네요. 500R보다는 조금 더 엎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그 느낌 좀 더 엎어져 있어요. 지금 저번에 타봤던 R6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당연히 500R보다는 조금 더 불편하다.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500R하고 650R의 핸들 포지션 자체가 좀 더 낮기도 하지만 조금 더 멀리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시점이 앉았을 때 500R처럼 500R은 아까 이 정도였으면 지금 650R은 여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은 더 엎드린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500R하고 650R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앉아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500R보다 650R이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조금 더 제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저속에서 브레이크를 쿡 잡으면 앞포크를 눌리면서 한번 쿡 할 때 그 중심을 잡는 게 조금 더 얘가 무겁기 때문에 어려워서 제꿈을 하신 분들이 좀 더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행히도 여지껏 바이크를 타면서 제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꼭 다행은 아닌 게 그 느낌을 몰라요. 솔직히 제꿈 했을 때 솔직히 슬립도 없었고 제꿈이나 슬립을 했을 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제 버티지 말고 버리자. 항상 생각하거든요. 내가 더 중요하다. 제꿈 같은 거를 할 때 버티지 말고 버리자라고 저도 알고는 있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도 버티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몸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제꿈을 할 것 같을 때는 꼭 버리세요, 여러분. 저도 제꿈을 하게 되면 버릴게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죠. 오토바이 가보라고. 자, 같은 길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까랑 같은 곳을 가서 똑같이 배기 쪽에 소리를 한번 녹음을 하고 엔진 쪽에서 또 소리를 녹음을 해서 차이를 조금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연비는 아까 500R 같은 경우에는 27에서 30 정도가 항상 평균적으로 나온다 보시면 되고 650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뜬 연비는 18.8이에요.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19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제가 좀 평소에 장거리를 뛰면서 다닐 때는 보통 20, 21까지 나오는데 시내 위주로 다니면은 18에서 19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아직 17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얘도 훌륭합니다, 연비가. 아까 물이 빠져서 전부 다 갯벌이었는데 지금 다시 물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낚시를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낚시. 그렇지. 이래야 낚시라지. 방지턱 슉. 유튜브나 SNS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주로 하는데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솔직히 알고리즘을 어떻게 태워야 되는지는 솔직히 전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낚시성이라고 하는 관종짓이라고 하죠. 그거를 하고 싶지는 않아서 아직은 앞으로도 그럴 예정은 솔직히 없거든요. 근데 먼저 하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유튜브의 쇼츠로 약간의 낚시성 어그로를 끌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성향이 맞지 않아서 지금 그런 걸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 방송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걸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 나중에 이게 또 저만의 개성이 돼서 이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나타나면 나아지겠죠? 그래도 알고리즘을 타고 싶은 건 아마 모두가 똑같겠죠? 알고리즘을 타는 법 알려주세요. 댓글로 어그로 없이 알고리즘 타는 법 꾸준함이었으면 좋겠네요. 꾸준히는 할 겁니다. 잘하는 게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어서. 야, 이게 유튜브를 컨텐츠를 찍어야 돼서 항상 같은 길을 2번씩 이렇게 뭔가를 돌아야 될 때 개인적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맨날 가던 카페 또 가고 우리 흔히 인천 사람들 얘기하는 월만장이라고 있는데 월미도에 있는 거기를 저는 또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또 갔냐 또만장 이러면서. 그래서 자주 가지 않는 곳, 처음 보는 곳을 가는 게 오토바이의 가장 큰 매력이다. 오토바이는 항상 길을 좀 모르고 가야 재밌다. 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마이크의 위치만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마이크의 위치를 배기구 뒤쪽으로 옮겨서 달고 수음을 하고요. 그 다음 다시 엔진 쪽으로 바꿔볼게요. 마이크의 위치를 배기구 뒤쪽으로 옮깁니다. 자, 이제 CBR 650R의 이 배기 쪽 소리 말고 다시 엔진룸 쪽 소리도 이제 들어봐야 될 텐데요. 이게 운전자 시점에서 들리는 소리는 분명히 지금
수음하려는 마이크 위치가 맞을 거예요. 솔직히 배기 소리보다는 엔진 소리에 더 가까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마이크 수음은 이제 엔진룸 거까지 다 해봤고요. 이제 다시 복귀를 저는 또 해봐야겠습니다. 복귀를 해서 오늘의 영상을 한번 쭉 확인을 해보고 제발 괜찮은 영상 촬영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타면 방지턱이 제일 힘들어. 차 나오는 거 확인. CBR 500R 그리고 CBR 650R 둘 다 10분 안에 5분 안에 적응이 끝나서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2기통과 4기통이다. 그리고 둘 다 일반유예요. 고급유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마음에 들어요. 그게 고급유 찾으러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는 거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투어를 나갔을 때 제가 멀리 투어를 나가면 고급유가 없는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택을 할 때 항상 일반유가 세팅되어 있는 거를 조금 선호합니다. 오늘 은근히 여기에 라이더분들이 한 분씩 오시네요. 또 한 분 보이는데, 오, 흰색. 좋아, 좋아.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라이더분들께 제 영상을 소개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연비는 계속 18.8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정비 영상 같은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바이크 리뷰가 주 목적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 분들이 감사하게도 그 컨텐츠를 좀 이렇게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일단은 먼저 얘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엔진 오일이나 이런 배터리 교체 영상 뭐 이런 소소한 것들 자가 교체하는 거, 그리고 주행을 하고 났을 때 이제 세차나 이런 것도 꼭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걸레질이라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게 바이크 애정을 가지고 좀 오래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저분한 바이크는 자꾸 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125cc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좋아해요. 그래서 125cc를 타고 주행하는 영상도 또 올라올 수도 있는데, 125cc를 타고 놀러 다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꼭 항상 제가 액션캠을 들고 다니는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바이크 유튜버가 돼야지 뭐 이러면서 하면 당연히 액션캠이 항상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라이딩 자체의 재미는 캠 같은 거 달지 않고 실제로 주행만 내 맘대로 노는 거를 할 때는, 어디를 놀러 가고 싶다 말 그대로 그럴 때는 캠을 저도 잘 안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갔다 온 곳이 영상이 있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컨텐츠 때문에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번씩 캠을 꼭 설치를 해서 다니게 되겠죠. 아무튼 저는 캠을 달고 다니는 걸 그렇게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왼쪽에 650R, 오른쪽에 500R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핸들의 높이 차이가 확실히 500R이 높아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훨씬 편해요. 개인적으로 가장 편하게 탈 수 있는 걸 택하라 그러면 500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제 스쿠터가 있네요. 최애 머신입니다. 제 발이 되어주는 스쿠터 50cc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기통도 괜찮다 하시면 500R은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500R을 타면서 그렇게 불만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500R 같은 경우는 혼다에서 잘 만든 머신이라 생각해요. 아주 잘 만든 머신. 진동도 분명히 둘 다 있지만 500R이 650R보다는 진동이 좀 더 약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4기통 뽕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2기통 소리를 도저히 못 듣겠다, 그럼 어쩔 수 없이 650R을 사셔야 돼요. 2기통의 그 배기 소리를 못 참는 분들은 결국엔 기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때는 4기통 모델을 가시는 게 좋고요. 둘은 최고속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cc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꼭 내가 250km를 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500R 충분히 괜찮은 머신이고요. 나는 200km 이상은 무조건 달려야겠다 그러면 650R을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200km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땡겨도 안 나와요. 머리 박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리막에서 머리 숙이고 몸통 붙인 돈 뭘 해도 200은 안 나오는 애. 하려면 뭔가 튜닝이 필요하겠죠. 두 대 가지고 지금 이제 비교를 해드렸는데, 다음에 또 어느 바이크를 가지고 리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바이크 전문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하지는 않아요. 다음 영상은 아마 제가 엔진 오일을 자가 교체하는 거를 한번 올려드릴까 해요. 다음 영상도 충분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